반갑습니다. 브라보 마일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사장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론 머스크를 처음 안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잘 몰랐습니다. 들어보긴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워낙 유명하죠. 워낙 유명한데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서 좀 파헤쳐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사장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솔라시티, 오픈 AI, 뉴럴링크 등을 만든 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로 부자가 돼서 유명해졌습니다. 페이팔은 전 세계에 알려져서 이 페이팔이 이베이에 팔립니다. 이베이에 팔려서 억만장자가 됩니다. 자, 쉽게 결제하는 시스템이죠. 자, 이거를 이베이에 팔아서 억만장자가 되게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뉴스에 나오면 거의 일론이 구상하고 시작한 일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이 회사는 우주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로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사람을 화성에 이주시키는 일을 하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개인 회사가 로켓을 만들고 우주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일론이 이 일을 해낸다면 지금도 유명하지만 아마 역사에 남을 사람이 될 겁니다. 스페이스X는 초기 사업 모델은 간단합니다. 우주에 쏘아지는 로켓을 일회용이 아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용이 절감되겠죠. 자, 이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자, 나사에서는 그 비싼 로켓을 우주로 한번 쏘아 올리고 고철로 버립니다. 이를 일론의 스페이스X는 물건이나 사람을 우주에 올려보내고 로켓은 이상 없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한 3번 정도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4번째 만에 성공을 하고 이후 나사에서 3조 원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이스X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이스X에서는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에 1만 개 이상의 작은 위성들을 올려보내고 전 지구에 무선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큐브형으로 저궤도를 도는 위성들을 아주 촘촘히 지구를 덮는 겁니다. 그럼 지구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위성들이 태양광 패널 등으로 태양광을 반사시켜서 지구에서 보았을 때 작은 별 등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구에서는 우주 전체를 관찰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지구에서 우주를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테스트 등으로 지금 조금 위성에 올렸는데 지구에서 우주를 관찰하려고 하면 이 큐브 위성이 방해를 한다는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다. 일론은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만듭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꼭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애플도 기존 업체들이 거의 다 개발해 놓은 시스템에 소비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UI를 개선한 제품,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겁니다. 기존 업체들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스티브 잡스처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이나 중국 회사들이 잡스 사후에 애플을 많이 따라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애플의 시가총액들을 보면 잡스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일론도 테슬라 전기차 회사를 만들었는데 전기차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고객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기차 기술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테슬라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 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자, 배터리는 일본의 필립스랑 이걸 초기에 했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다변화 정책으로 LG화학 배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기차 업체는 충전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
이런 데서 설치해 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요구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론은 직접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슬라 자동차 특허들을 공개해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슬라 자동차는 자동 운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에는 7개의 센서를 달아서 이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주위의 다른 사물이나 자동차에 방해를 받지 않고도 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운전자의 운전 및 운전 습관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동 운전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테슬라는 미국 주식시장에 GM 이후에 100년 만에 자동차 업체를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테슬라 자동차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자동차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감이나 외형,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자동차의 스마트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3GS가 처음 나왔을 때도 배터리 용량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었지만 새로운 차원의 기계 핸드폰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고 사용했습니다. 지금의 테슬라 자동차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도 테슬라의 성공을 보면서 빨리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엔진 자동차는 일반 다른 업체의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엔진을 만들지 못하면 차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엔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자, 중국에 전기차 업체가 많은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거기에 각 나라에서도 환경 규제 등으로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매연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매연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기존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모양입니다. 지금이 2020년인데 한 2025년부터 전기차만 만든다는 회사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2030년에는 기존 거리의 50%는 전기차가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럼 LG화학 주식이 폭등을 하겠죠? 그때쯤이면 지금 반도체 시장보다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자동차가 다 전기차가 되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거기에 전기차 만드는 원가의 50%는 배터리 가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LG화학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만들고 유명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론은 솔라시티라는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회사는 테슬라 때문에 만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이고 전기 충전 시설을 아주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집전기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라시티를 이용해서 기존 배터리 기술도 향상시킨 것 같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또 일론은 그 하이퍼루프 프로젝트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진공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속 1280km로 물건이나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KTX의 4배의 빠른 기술이고 그야말로 혁신적인 운송수단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현이 되면 아마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수직 이착륙 항공기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빨리 이동하는 것에 관심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보링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대도시 LA 같은 곳에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에 터널을 뚫어서 자동차를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그렇게 진척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상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 오픈 AI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픈 AI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안전한 발전을 원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신호를 바로 컴퓨터와 연결해서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매트릭스의 네오가 컴퓨터에 접속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방식은 약간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에 무언가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신호를 받아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런이 이것을 만든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서 기계가 더 똑똑해지면 그만큼 사람도 많이 똑똑해져야 하는데 그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법으로 더 빨리 지식을 사람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 매트릭스의 트리니티가 그 한 번의 헬기 조성수를 습득하죠. 이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실현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추진력 하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궁극적으로 일런이 이 모든 사업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구에 있는 인류가 멸망해버리면 그래도 화성에 이주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후세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지구에는 몇 번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공룡도 사라졌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어떤 대재앙이 와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런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정착촌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 훗날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일런은 한 발을 내디딘 것 같습니다.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스페이스X를 만들고 화성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솔라시티를 만들고 거기에서 타고 다닐 자동차를 만들고 이동수단인 하이퍼루프도 만들고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뉴럴링크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은 화성에서 정착하기 위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참 요즘 유행어가 생각이 나네요. 일런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이런 유행어가 생각납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